딸과 마지막으로 제대로 웃으며 대화를 나눈 게 언제인지 기억나시나요? 같은 집에 살아도 마음은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괜히 한마디가 서운하게 들리고 설명하지 못한 오해는 쌓여만 가고요. 그러다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작은 사건 하나가 굳게 닫힌 마음을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날 현관문 앞에 놓인 택배 하나가 한 어머니의 마음을 조용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그동안 서로 외면해 온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혜자 씨는 요즘 부쩍 말수가 줄었습니다. 같이 사는 딸 수진과 눈을 마주치는 시간도 점점 짧아졌지요. 수진은 39, 직장 생활에 지쳐 늘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퇴근하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고 식탁에서는 휴대전화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니? 혜자 씨가 조심스럽게 물으면 네, 먹어요. 짧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 짧은 말 끝에 담긴 거리감이 혜자 씨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둘 사이가 이렇게 된 건 몇 달 전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혜자 씨는 무심코 말했지요. 너도 이제 40인데 결혼 생각은 없니? 딸을 걱정하는 마음이었지만 수지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는 왜 맨날 그 얘기야? 나 지금도 버거워. 그날 이후로 수지는 더 말을 줄였습니다. 혜자 씨는 억울했습니다. 나는 그냥 걱정해서 한 말인데 저렇게까지 차갑게 굴 필요가 있나? 하지만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딸이 점점 자신에게서 멀어지는 느낌. 같은 공간에 살면서도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진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지는 평소보다 늦게 퇴근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자 혜자 씨는 일부러 거실 불을 켜둔 채 기다렸지만 수지는 인사도 짧게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철컥 방문 닫히는 소리. 그 소리가 혜자 씨의 마음을 또 한 번 다치게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부담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소파에 앉은 혜자 씨는 괜히 TV 리모컨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밤 9시가 조금 넘은 시간. 이 시간에 누가 올 사람은 없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현관문 앞에 작은 택배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받는 사람은 분명 이수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낸 사람 이름이 낯설었습니다. 혜자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딸 방문은 굳게 닫혀 있고 안에서는 물소리만 들렸습니다. 나중에 주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상자를 들었는데 상자 한쪽이 살짝 뜯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익숙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딸의 손글씨였습니다. 상자 안에 수진이 직접 쓴 듯한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혜자 씨의 심장이 조용히 그러나 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현관문 앞에 놓인 그 작은 상자가 두 사람의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혜자 씨는 한동안 그 상자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딸의 이름이 적힌 택배를 함부로 열어보는 건 엄마로서 해서는 안 될 일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쪽이 살짝 벌어져 있었고 그 틈 사이로 보인 것은 분명 수진의 글씨였습니다. 정갈하지만 힘이 조금 들어간 어릴 때부터 보아온 딸의 글씨. 엄마에게 그 네 글자를 보는 순간 혜자 씨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엄마에게 자신도 모르게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때 욕실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혜자 씨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어 상자를 들고 주방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기다리자. 내가 먼저 보면 안 되지.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지만 자꾸만 시선이 상자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수진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털며 무심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택배 왔어요? 응, 내 이름으로. 혜자 씨는 일부러 아무 일 없는 듯 말했습니다. 수지는 상자를 보더니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 표정이 평소와 조금 달랐습니다. 아, 벌써 왔네. 짧은 말. 그리고는 상자를 들고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 순간 혜자 씨의 입에서 생각지도 못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거 엄마한테 오는 거니? 수진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등을 보인 채 잠시 서 있던 딸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아니요. 제 거예요. 근데 아까 보니까 엄마 이름이 적힌 것 같던데. 혜자 씨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이미 선을 넘은 느낌이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가 열어봤어요? 그 말에 혜자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야, 안 열어봤어. 그냥 살짝 보여서. 잠깐의 정적.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공기가 내려앉았습니다. 수지는 한숨을 작게 내쉬었습니다. 열어보셔도 돼요. 뭐? 어차피 엄마한테 주려고 산 거예요. 그 말은 담담했지만 어딘가 지친 기색이 묻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식탁 의자에 상자를 내려놓고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뜯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도톰한 겨울 코트 한 벌과 작은 상자가 하나 더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흰 봉투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거 편지예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혜자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받아들었지만 쉽게 열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걸? 엄마 코트 너무 낡았잖아요. 수지는 시선을 피한 채 말했습니다. 맨날 괜찮다고만 하고 새로 사자고 하면 됐다 하고. 혜자 씨는 코트를 조심히 꺼냈습니다. 차분한 회색, 자신이 좋아하던 색이었습니다. 언젠가 시장에서 이런 색이 무난하지 하고 지나가듯 말했던 기억이 스쳤습니다. 딸이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가슴 한쪽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너무 비싸 보이는데 할부로 샀어요. 수진의 말에 혜자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딸이 늘 힘들어 보였던 이유,
밤늦게까지 휴대전화를 붙들고 있던 이유, 혹시 돈 때문이었을까? 엄마 생신 때 주려고 했는데 수지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 순간 혜자 씨는 편지 봉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몇 장의 편지가 접혀 있었습니다. 첫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사실은 그동안 제가 많이 미안했어요. 혜자 씨의 시야가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차갑게만 느껴졌던 딸의 침묵 뒤에 어떤 마음이 숨어 있었는지 이제야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현관문 앞 택배는 충격이 아니라 고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혜자 씨는 식탁에 앉은 채 편지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종이에서는 새 종이 냄새가 났지만 글씨에는 오래 묵힌 마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 사실은 제가 많이 미안했어요. 엄마가 걱정해서 하는 말인 거 아는데 저는 그 말이 왜 그렇게 아프게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글자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눌러 쓴 흔적이 보였습니다. 회사에서 요즘 구조조정 얘기가 나와요. 언제 제가 그만두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더 불안했어요. 그런데 엄마는 자꾸 제 미래를 물어보니까 제가 이미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았어요. 혜자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구조조정? 그런 말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수지는 늘 괜찮아라고만 했으니까요.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엄마한테 말하면 더 걱정할까봐 말을 못했어요. 그냥 혼자 버티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엄마가 결혼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실패한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혜자 씨의 가슴이 쿡 하고 아려왔습니다. 그날 자신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너도 이제 40인데 그 말이 딸의 어깨를 얼마나 더 무겁게 했는지 그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편지 마지막 부분에는 조금 흐릿한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마도 눈물이 떨어진 자리였을 겁니다. 엄마가 저 때문에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꾸 방으로 들어가니까 엄마가 서운했을 거 알아요. 근데 저도 엄마 얼굴 보면 자꾸 미안해서 더 말을 못하겠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혜자 씨의 눈에서도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외면해온 진심, 딸이 차가워진 게 아니라 상처를 숨기느라 조용해졌다는 걸 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식탁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엄마의 반응을 기다리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얼굴이 어릴 적 시험지를 들고 서 있던 아이의 얼굴과 겹쳐 보였습니다. 혼날까봐, 실망시킬까봐 조심스러웠던 그 표정. 혜자 씨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목이 메어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 말 안 했니? 겨우 꺼낸 한마디였습니다. 수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힘들게 하기 싫었어요. 그 한 문장이 혜자 씨의 마음을 깊이 흔들었습니다. 자신은 딸이 차갑다고 생각했는데 딸은 오히려 엄마를 지키려고 혼자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가
그렇게 부담이었니?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가 기대하는 게 무서웠어요. 저도 잘 살고 싶은데 그게 마음처럼 안 되니까. 그 말은 변명이 아니라 고백이었습니다. 그동안 두 사람은 같은 집에서 각자의 걱정만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딸은 미래가 두려워서, 엄마는 딸이 멀어질까봐. 그 사이에 쌓인 오해는 말 한마디면 풀릴 수도 있었을 텐데 그 한마디를 서로 하지 못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새 코트가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엄마 걱정 안 하는 줄 알아요? 맨날 허리 아프다면서도 일 나가고 코트도 다 해져 있는데 그냥 입고 다니고. 그 말에 혜자 씨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자식 걱정만 했지 딸이 자신을 얼마나 보고 있었는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현관문 앞에 택배는 충격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되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직도 편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놓인 건 종이 몇 장뿐이었지만 그 안에는 몇 달 동안 쌓여있던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혜자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는 내가 힘든 줄 몰랐어. 그 말에는 변명도 서운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늦게 깨달은 사람의 솔직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지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말 안 했으니까요. 그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딸은 말하지 않았고 엄마는 묻지 않았습니다. 아니, 묻는다고 하면서도 진짜 속마음은 묻지 않았습니다. 회사 많이 힘드니? 혜자 씨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실적이 안 좋아요. 팀도 줄이고 있고 저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혜자 씨는 그제야 딸이 왜 늦게까지 휴대전화를 붙들고 있었는지, 왜 자꾸 한숨을 쉬었는지 떠올렸습니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결혼 얘기만 했구나. 마음 한쪽이 쓰리게 아려왔습니다. 엄마가 너무 몰아붙였지? 수지는 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는 그냥 엄마였죠. 그 말이 이상하게도 더 아프게 들렸습니다. 엄마는 엄마였을 뿐인데 그 엄마의 말이 딸에게는 부담이 되었던 겁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혜자 씨는 코트를 들어보았습니다. 두툼하고 따뜻해 보이는 회색 코트. 이거 비싸 보이는데 엄마한테는 아깝지 않아요. 수진의 말은 짧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 한 문장에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혜자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코트를 어깨에 걸쳤습니다. 거울 앞에 서보니 생각보다 잘 어울렸습니다. 어때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혜자 씨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다가 뒤에 서 있는 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기대와 걱정이 섞인 눈빛, 어릴 적 미술 시간에 그린 그림을 엄마에게 보여주던 그 표정과 같았습니다.
따뜻하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고마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의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순간 혜자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딸이 멀어진 게 아니라 자신이 딸의 두려움을 보지 못했던 거라는 걸. 수진아, 혜자 씨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응, 엄마. 엄마도 미안하다. 수진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뭐가요? 내가 얼마나 버티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꾸 내 기준으로만 말해서. 그 말은 그동안 마음속에서 맴돌던 말이었습니다. 수진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도요. 엄마가 걱정하는 거 알면서 괜히 더 예민하게 굴었어요. 그날 처음으로 두 사람은 서로를 탓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먼저 내어놓았습니다. 현관문 앞에 놓였던 그 작은 택배가 두 사람을 마주 앉게 만들었습니다. 아직 모든 오해가 다 풀린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서로의 진심을 외면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그 밤 거실 공기는 이전보다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혜자 씨의 마음에는 아직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딸이 편지에 적어 놓은 마지막 문장. 엄마가 저 때문에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조용히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이상하게도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방으로 들어갔고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정과는 다른 고요함이었습니다. 혜자 씨는 새로 받은 코트를 옷걸이에 걸어두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색 천 위로 조명이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엄마가 저 때문에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딸의 편지 마지막 문장이 계속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난 뒤에도, 혼자 병원에 다녀오던 날에도, 집에 불이 꺼진 채 저녁을 먹던 날에도 늘 괜찮다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말 괜찮았을까요? 식탁 건너편 빈자리를 바라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외로웠습니다. 딸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을 때마다 괜히 TV 소리를 더 키웠고 괜히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했습니다. 딸에게 말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애 힘든데 내가 외롭다고 하면 안 되지. 그 마음이 자신을 더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평소보다 일찍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눈밑이 조금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나 먼저 갈게요. 그래. 예전 같으면 여기서 대화가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혜자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오늘 늦어? 수진이 잠시 멈춰 섰습니다. 아마 조금 늦을 것 같아요. 그럼 저녁 같이 먹을까? 말을 꺼내는 순간 괜히 쑥스러웠습니다. 수지는 잠시 놀란 얼굴로 엄마를 보았습니다. 저녁이요? 응. 오랜만에 내 좋아하는 된장찌개 해놓을게. 잠깐의 침묵. 그리고 수진의 얼굴에 천천히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아요.
빨리 올게요. 그 말 한마디에 혜자 씨의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혜자 씨는 거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앞치마를 꺼내 입었습니다.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딸의 바람은 어쩌면 자신이 먼저 손을 내밀라는 뜻일지도 몰랐습니다. 오후가 되어 된장찌개 냄비에서 보글보글 소리가 났습니다. 냉장고 속 반찬도 하나씩 꺼내 정리했습니다. 식탁을 닦으며 혜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딸이 방으로 들어간 건 자신을 피하려던 게 아니라 상처를 들키지 않으려던 거였다는 걸, 그리고 자신 역시 외로움을 들키기 싫어서 괜히 더 단단한 척을 했다는 걸. 해가 저물 무렵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 나왔어. 그 말이 어쩐지 더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혜자 씨는 부엌에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손 씻고 와. 금방 다 돼. 수지는 식탁에 앉아 조용히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식탁, 따뜻한 냄비, 김, 그리고 옷걸이에 걸린 회색 코트. 엄마, 코트 입어봤어요? 응. 따뜻하더라.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고마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마주 앉아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대단한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회사 얘기 조금, 동네 얘기 조금. 하지만 그 평범한 대화가 두 사람에게는 오랜만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혜자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아, 응? 엄마도 가끔 외로웠다. 그 말은 아주 작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수진의 젓가락이 잠시 멈췄습니다. 말 안 해서 미안해. 그 순간 딸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키려다 더 멀어졌던 시간, 그 시간이 조금씩 풀리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고 물컵을 만지작거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도 외로웠어요? 그 질문에는 놀라움과 미안함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방에 들어가 문 닫으면 괜히 더 조용해지더라. 괜찮은 척은 했지만 가끔은 말 한마디가 그리웠어. 그 말은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수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난 엄마가 강한 줄만 알았어요. 아빠 돌아가신 뒤에도 맨날 아무렇지 않은 얼굴이었잖아요. 혜자 씨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엄마도 사람이야. 그 한마디에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조금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수지는 한숨처럼 말을 이었습니다. 회사에서 힘들어도 집에 오면 더 밝게 굴어야 할 것 같았어요. 엄마까지 걱정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더 말이 없었구나. 응. 근데 그게 엄마를 더 외롭게 만든 거네.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혜자 씨는 알았습니다. 딸도 자신만큼이나
서툴게 사랑하고 있었다는 걸. 수진아, 응. 엄마는 내가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성공을 하든 안 하든, 그냥 내가 건강했으면 좋겠어. 이 말은 이제야 제대로 꺼낸 진심이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맺힌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왜 자꾸 결혼 얘기했어? 조금은 어린아이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혜자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혼자일까봐. 혹시 내가 먼저 가면 너 혼자 남을까봐 무서웠어. 그 말은 오랫동안 가슴에 묻어둔 두려움이었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흘렀습니다. 엄마 나 혼자 아니야. 응? 엄마 있잖아. 그 말은 단순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을 단단히 묶어주는 말이었습니다. 혜자 씨의 눈에서도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서로를 걱정하면서도 그 걱정을 말로 꺼내지 못해 괜히 다른 말로 빙빙 돌려왔던 시간. 현관문 앞에 그 택배가 아니었다면 이 대화는 더 늦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엄마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엄마 어깨를 안았습니다. 어릴 적처럼 짧지만 진한 포옹이었습니다. 엄마, 나 좀 힘들면 그냥 힘들다고 말할게. 그래. 엄마도 외로우면 외롭다고 말해. 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말할게.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래도록 거실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둘 다 화면은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의 숨소리를 느끼며 조용히 같은 공간에 머물렀습니다. 외면해온 진심이 이제는 말로 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혜자 씨의 마음에는 작은 다짐이 하나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딸이 혼자 버티지 않도록 이제는 자신도 조금은 달라져야겠다는 생각. 그 다짐은 다음 날 작은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혜자 씨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 창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다르게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이제는 나도 달라져야지. 딸이 혼자 버티지 않도록 자신도 혼자 참지만은 않겠다고 작게 다짐했습니다. 아침 식탁 위에 간단한 토스트와 과일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수지는 출근 준비를 하다 말고 놀란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날이에요? 아니, 그냥 같이 먹으려고. 수지는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러니까 좀 이상하다. 왜? 엄마가 먼저 이러는 거. 그 말에 두 사람은 동시에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수진이 가방을 챙길 때 혜자 씨는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건 뭐예요? 생활비 보태라. 수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나 괜찮다니까. 괜찮은 척 말고. 그 말에 수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혜자 씨는 조용히 이어 말했습니다. 엄마도 내 걱정 덜 하고 싶어. 내가 혼자 다 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건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나누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수지는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고마워 엄마. 고맙긴. 엄마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지. 아니야. 엄마가 이렇게 말해주는 게 더 커. 수진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한층 편안해 보였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신발을 신으며 수진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일찍 올게. 같이 산책 갈래? 혜자 씨는 잠시 놀란 얼굴을 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공원 가자. 문이 닫히고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조용함은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혜자 씨는 옷걸이에 걸린 회색 코트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으로 천을 한번 쓸어보았습니다. 이 코트는 딸이 준 마음이구나. 그날 오후 혜자 씨는 오랜만에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오늘 저녁에 산책 나가. 요즘 좀 달라졌어. 친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일 있나 보네. 혜자 씨도 따라 웃었습니다. 응, 좋은 일. 그 좋은 일의 시작이 현관문 앞 택배였다는 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수진이 약속대로 일찍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공원길을 걸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조금 차가웠지만 코트는 따뜻했습니다. 엄마 안 춥지? 응, 안 춥다. 그리고 잠시 후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회사 일 혹시 안 좋아져도 너무 걱정하지 마. 나 다시 시작할 힘 있어. 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되지. 그 말은 딸에게 하는 말이면서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의 발걸음이 같은 속도로 맞춰졌습니다. 외면해온 진심이 이제는 서로를 붙잡아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조용히 서로를 믿는 일뿐이었습니다. 겨울이 조금 더 깊어졌습니다. 아침 공기는 차가웠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수지는 예전처럼 방으로 곧장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퇴근하면 엄마 나왔어 하고 먼저 말을 건넸고 혜자 씨도 수고했어 하고 자연스럽게 답했습니다. 말의 길이는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인사가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조금씩 좁혀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회사에서 팀 이동 제안이 들어왔어. 조금 불안하긴 한데 한번 해보려고. 예전 같았으면 혜자 씨는 먼저 걱정부터 했을지도 모릅니다. 괜찮겠어? 안정적인 게 낫지 않니?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내가 해보고 싶으면 해봐. 엄마는 내 편이야. 그 한마디에 수진의 얼굴이 환하게 풀렸습니다. 고마워. 그날 밤 혜자 씨는 혼자 거실에 앉아 처음 택배를 들고 서 있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충격이었습니다. 혹시 또 모르는 비밀이 있는 건 아닐까? 자신이 모르는 세상이 딸에게 있는 건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상자 안에는 비밀이 아니라 진심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로를 지키려다 말하지 못했던 마음들, 외면해온 진심은 사라진 게 아니라 그저 기다리고 있었던 것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혜자 씨는 새 코트를 입고 동네 모임에 나갔습니다. 코트 새로 샀어? 이웃이 묻자 혜자 씨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딸이 사줬어. 그 말에는 자랑이 아니라 따뜻한 안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전화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고생했어. 저녁에 같이 차 한잔 할래? 혜자 씨는 화면을 보며 천천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기다릴게. 기다림이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 앞 택배 하나가 모녀의 시간을 바꾸었습니다. 말하지 못해 멀어졌던 두 사람은 이제 말하기 시작했고, 듣기 시작했고, 조금은 기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때로 사랑을 너무 가까이 두고도 그 마음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한마디를 건네는 순간 관계는 다시 숨을 쉽니다. 그날 이후 이 집의 현관문 앞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거창한 말이 아니라 괜찮아 대신 나도 그래라고 말해주는 용기라는 걸.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